자, 이번 영상은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즉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 관련된 단원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이 물질을 구별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와 나, 공기, 주스, 암석, 그리고 헬륨, 설탕, 물 이렇게 이제 나눈 기준이 물질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과 그러지 않은 이 물질을 구별하는 예시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봤었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탄산음료랑 알루미늄 중에 무언가 섞여 있는 가 같은 물질은 탄산음료, 그리고 섞여 있지 않은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알루미늄 이렇게 했던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질들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름을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순물질의 예시는 이런 이 물질들, 금물, 산소, 헬륨, 알루미늄 이런 물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소, 산소와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칫 혼합물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물질은 이제 순물질에 속한다라는 내용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합물은 대체 어떤 기준이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혼합물은 순물질이 본래의 성질이 잃지 않고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 비율에 따라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섞어도 사실 내 맘입니다.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물에다가 설탕을 한 스푼 타도 되고요. 10스푼 타도 되고, 물을 1리터 넣어도 되고, 100리터 넣어도 되고, 그 비율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과 설탕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그 순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섞여 있죠. 이런 물질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혼합물의 예시 마찬가지로 또 이제 14K 금, 간장, 액화석유가스, 주스, 탄산음료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혼합물들이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 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혼합물은 공기, 설탕물과 같이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암석이랑 흙탕물 같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혼합물과 순물질 각각 이제 같이 한번 봤고요.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면 순물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 알갱이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설탕 입자가 군데군데 끼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입자 모형으로 봤을 때는 그래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입자 모형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물질,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만 보면 이 물과 설탕물을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렇게 이제 물하고 설탕물을 맛을 보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토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잘 쓰셨을 테니까 핵심인 부분을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끓는 동안 온도가 100도씨로 일정합니다. 그렇지만 혼합물인 설탕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죠. 즉,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끓는 점뿐만 아니라 어는 점에도 먹히게 되는데 혼합물의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을 측정을 하게 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런 일상의 예시들 또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워셔액은 이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도 얼어붙지 않는 이런 이제 혼합물을 사용한 예시가 되겠고요. 퓨즈 같은 경우에도 납과 주석의 합금이기 때문에 순수한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고요. 센 전류가 흐르면 먼저 녹아가지고 끊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전류를 차단하게 되고 아래쪽에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 마찬가지로 또 녹는 점이 낮아져서 영하의 온도에서도 이제 녹아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예시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순물질과 혼합물 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